비 오는 날의 고백과 흔들리는 마음.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유리창을 울렸고 조명이 어둡게 들이운 아늑한 카페 안에서 저는 오랜 친구 정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그녀는 늘 정갈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고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무언가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진한 화장도 고급스러운 옷차림도 그녀의 피로를 가릴 수는 없었죠.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우아함을 잃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 보였습니다. 미연아. 그녀는 제 이름을 부르며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63인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뜨거운 커피잔을 꼭 쥔 채 입술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순간 저는 그냥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사소한 다툼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제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강해서. 순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강하다니? 성격이 강하단 말일까? 아니면. 정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치를 보더니 이내 더 깊은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 있잖아. 밖에서는 늘 점잖고 완벽한 회장님으로 보이잖아. 다들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7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정정하고 기품이 있다고들 하지. 그런데 집에서는 달라. 나한테 요구하는 게 이 나이에 감당이 안 돼. 젊었을 때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더 버틸 수가 없어.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어.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남편 곧 제가 수십 년 동안 지켜봐 온 바로 그 회장님. 73의 나이에도 기품을 잃지 않고 여전히 정정하고 언론에도 종종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 그런 남자가 65의 아내를 이토록 힘들게 하고 있다니. 설마 그 나이에도 그 정도야?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정숙은 고개를 떨군 채 작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아내로 사는 게 버겁다. 몸도 마음도 다 지쳤어. 우리 또래 친구들은 다 남편이랑 각방 쓰고 편하게 지내는데 우리는 달라.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집착하는 것 같아. 그런데 도망칠 수도 없어. 체면, 가정, 자식들 모든 게 얽혀 있어서 이 나이에 이혼을 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 이제는 어디 털어놓을 데도 없고. 그 순간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강단 있고 언제나 우아하던 정숙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낯설고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그렇게까지 힘들면 방법을 찾아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냥 참고만 있을 순 없잖아. 그러자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나도 벌써 썼지. 하지만 회장님은 내가 떠난다 해도 놓아줄 사람이 아니야.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서 나는 이미 일부야. 벗어나려는 순간 더 큰 고통이 돌아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버티고 있는 거지. 그냥 죽을 때까지 참고 살아야 하나 싶어. 그녀의 한숨은 무겁게 제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회장님이 사실은 아내를 옥죄고 있다는 사실. 그토록 부러운 삶을 살 것만 같았던 친구가 사실은 고통 속에 갇혀 있다는 현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분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토록 강렬할 수 있다니. 겉모습 뒤에 감춰진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정숙은 그토록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사람 곁에 남아있는 걸까? 커피 향이 가라앉은 공간에 정숙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미연아, 미안해. 이런 얘기까지 너한테 털어놓을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서. 너라도 아니면 이 말 어디다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우리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우스울 수도 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서는 회장님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우아한 기품, 7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남성적인 기운,
그리고 정숙의 말 속에 숨겨진 그 강렬함. 비가 그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괜히 신경 쓰지 말자. 그건 정숙의 문제지 나와는 상관없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일고 있었습니다. 마치 문이 하나 열리고 그 안으로 발을 들이밀고 싶은 충동 같은 것,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고백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시작이 될 줄은, 그리고 그 문을 열었을 때 제가 얼마나 위험한 길로 들어서게 될지를. 정숙의 고백을 들은 그날 이후 제 마음속은 늘 어지러웠습니다. 친구의 말은 제 머릿속에 깊게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강해서 감당할 수 없어. 그 말이 마치 종소리처럼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장님을 존경의 눈빛으로만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남편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공한 인생, 연륜과 품격을 갖춘 노년의 상징, 같은 또래로서 본받을 만한 어르신. 하지만 이제는 그 시선에 섞여버린 호기심과 두려움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의 집에 들른 날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반갑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뜻밖에도 정숙 대신 회장님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아, 미연 씨 왔군요. 정숙이는 잠깐 외출했어요. 금방 올 겁니다. 낮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 7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굳건하고 힘있는 어투. 순간 저는 괜히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나중에 다시. 서둘러 돌아서려는 순간 회장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들어오시죠. 어차피 곧 들어올 텐데 그냥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우리 나이에 뭘 그리 서두릅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거실로 발을 옮겼습니다. 넓은 소파에 마주 앉자 정숙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무 강해서 힘들다던 고백. 그 말이 떠오를수록 제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의 존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거실의 정적 속에서 회장님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미연 씨는 늘 정숙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친구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한 법이죠.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말입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 오래 머무르는 것 같아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피하려 할수록 오히려 그의 존재감이 선명해졌습니다. 단정하게 빗어올린 은발, 주름 사이로도 묻어나는 기품, 그리고 무엇보다 7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굳건한 체격. 저는 순간 부끄러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이 말한 그 힘 정말일까? 저 나이에도. 순간적인 호기심이 머리를 스쳤고 곧바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야? 내 친구의 남편인데 그것도 우리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미연 씨, 회장님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네. 당황스레 고개를 들자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차를 권했습니다. 정숙이 늘 당신 얘기를 하더군요.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당신 같은 친구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나이 들어 믿을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지요. 그 말에 순간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정숙은 제게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남편을 이렇게 의식하고 있다니. 제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죄스러움이 꿈틀거렸습니다. 잠시 후 정숙이 들어왔고 아무렇지 않게 우리 셋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물잔을 드는 손끝이 보일 때마다 심장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힘겨운 기색을 숨기지 못했지만 회장님은 태연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균열을 제가 홀로 알아버린 듯한 기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63의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반응했을까? 단지 친구의 말 때문에 괜히 과민하게 받아들인 걸까?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제 안에서 자라나는 감정은 단순한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을 향한 설명할 수 없는 여자로서의 시선.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게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다시 저를 찾아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 해. 혼자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며칠이라도 떨어져 있어야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나이에 이러는 게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버틸 수가 없어.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떠나 있는 동안 저는 그 집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결국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전화를 걸어온 날 목소리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연아, 나 결국 온천 여행 예약했어. 혼자라도 며칠 떠나야 할 것 같아. 숨이 막혀서 더는 못 버티겠어. 우리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가려고 해. 편히 좀 쉬고 싶어. 저는 다행이라는 마음과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친구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 선택은 옳은 일이었지만 제 마음속엔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나는 회장님과 단둘이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안 돼.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돼. 나는 그저 친구로서 곁에 있는 것뿐이야. 우리 나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좀 가끔 들러줄래? 남편 혼자 두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나이가 나이인데 혼자 있으면 뭔가 불편할 것 같고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 부탁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치명적인 덫이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잠깐씩 들러볼게. 입 밖으로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처음 그 집에 발을 들인 날 회장님은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정숙이 없으니 집이 썰렁하네요. 오랜만에 혼자 있으니 이상하군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의 말은 그저 예의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묘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자꾸만 그의 얼굴에 시선이 갔습니다. 굳이 쳐다보려 하지 않아도 눈길이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서도 여전히 강인하게 빛나는 눈매,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말 한마디마다 묻어나는 카리스마. 정숙이 말했던 너무 강하다는 표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서도 묘하게 설득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숙의 집에 종종 들렀고 회장님과 마주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미연 씨는 참 차분해요. 정숙이랑 오래 친구로 지낸 이유가 있군요. 이 나이에도 여전히 우아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의 말에 저는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예순이 넘어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그저 평범한 칭찬이었을 뿐인데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컵을 꺼내려다 손을 미끄러뜨렸고 떨어진 컵이 깨지려는 순간 회장님이 순식간에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다치시면 안 되지요. 굳건한 손길, 단단히 잡힌 손목의 온기, 이른이 넘은 분의 손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진 힘은 놀라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얼른 손을 빼냈지만 그 후로도 손목에 남은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나는 단지 친구를 도우러 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이 나이에 무슨 일이야? 하지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를 친구의 남편이 아닌 한 남자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 예순이 넘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저는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한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저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님이 제게 불쑥 물었습니다. 미연 씨, 혹시 요즘 무슨 고민 있습니까? 얼굴이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서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도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들키기라도 한 걸까?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생각이 많아서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제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내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정숙이 여행을 떠나던 날 저는 공항까지 함께 배웅을 나갔습니다. 긴 크루즈 일정이라며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오랜만에 숨을 돌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없는 동안 부탁 좀 할게. 집에도 가끔 들러주고 남편도 챙겨줘. 당신 아니면 부탁할 사람이 없어.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편히 다녀와. 내가 잘 챙길게. 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단둘이 남게 되는 건데. 그 불안은 점점 설렘과 긴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정숙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가 있어 다행이야. 고마워 미연아. 나는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지만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정숙이 없는 거실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엔 어쩐지 익숙하지 않은 외로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이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하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공허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그가 더 이상 완벽한 회장님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순간 외로움에 휩싸인 평범한 한 남자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금방 지나가겠죠. 그동안 제가 종종 들러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이렇게라도 누군가 곁에 있어주면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묘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친구를 돕는다는 명목 아래 이 자리에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만을 향해 던져진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함께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원래라면 가정부가 준비했을 식탁이었지만 정숙이 없는 동안은 제가 종종 음식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단출하게 국과 반찬을 차려두었는데 회장님은 젓가락을 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숙이가 해주는 밥상은 언제나 화려했는데 이렇게 소박한 밥상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군요.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제 귀에는 이상한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제가 그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듯 했으니까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그냥 집밥 같을 뿐이죠. 그러자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밥 참 오랜만에 느끼는 단어군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해 허둥대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작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컵을 씻다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회장님이 황급히 다가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다치지 않았습니까? 굳건히 잡힌 손. 놀라울 정도로 단단한 힘. 그 짧은 접촉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급히 손을 빼냈지만 손끝에 남은 감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고백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강해서 감당이 안 돼. 그리고 오늘 저녁 손끝에서 느낀 압도적인 힘.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며 알 수 없는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위험해. 나는 선을 지켜야 해. 친구의 남편이야. 절대로 안 돼. 수없이 다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다짐은 제 안의 불길을 더 크게 키우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회장님이 불쑥 제게 물었습니다. 미연 씨, 정숙이 없는 동안 혹시 저와 함께 저녁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혼자 있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그의 제안은 그저 외로운 노인의 부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마치 고백을 들은 듯 요동쳤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종 들르겠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의 눈빛이 잠시 빛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을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정숙이 없는 집에 발을 들인 지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부탁이었지만 어느새 저는 거의 매일 저녁을 그 집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이야기뿐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깊게 드러내는 말들이 오가곤 했습니다. 젊을 땐 늘 일만 생각했어요. 성공만이 인생의 답이라 믿었죠. 그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더 귀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외로움과 고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국을 데우고 반찬을 놓는 평범한 일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유난히 제 뒤에 머무는 듯 했습니다. 미연 씨는 참 다정하군요. 정수기가 왜 당신을 그렇게 믿는지 알 것 같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친구의 남편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왜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애써 담담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오래된 친구일 뿐이에요. 그러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자꾸만 당신을 한 사람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마치 숨겨왔던 비밀을 터뜨리듯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는군요. 당신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의 시선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저는 애써 눈을 돌렸지만 두 뺨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황급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무언가가 터져버릴 것 같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급히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힘은 이전과 달리 더욱 단단했고 결코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오늘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제 곁에 있어주시면 안 됩니까?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고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외쳤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 그리고 눈빛 속에 담긴 절실함. 저는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러면 안 돼요. 간신히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아 올린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몸과 마음은 서로를 향해 끌려갔습니다. 침묵 속에서 오직 숨결과 심장의 고독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거칠면서도 세심했고 저는 그 안에서 이상하리만치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저는 한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곁에는 여전히 회장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고요하게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버린 거지?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라고 말하던 정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그가 눈을 떴습니다. 일찍 일어나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저는 차마 그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내려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마치 내가 저지른 죄를 세상이 다 알고 있다는 듯 창밖의 햇살마저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회장님이 내려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커피잔을 들었지만 짧은 침묵이 우리 사이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후회하십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말들이 있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짊어진 죄책감과는 달리 그는 너무도 단호해 보였습니다. 그 단호함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어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정숙 씨가 알게 된다면 저는 그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순간 저는 제 삶에서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강렬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고개를 돌렸지만 가슴속 불길은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문득 어제의 장면이 떠올라 심장이 쿵 내려앉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심했습니다. 정수기 없는 빈집에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또 같은 자리를 공유했습니다. 처음엔 한 번의 실수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미연아, 여기 날씨가 너무 좋아. 사진 보낼게. 밝은 목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리고 그녀의 웃음. 저는 얼어붙은 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보내온 사진 속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가 행복하게 웃는 동안 나는 뒤에서 가장 끔찍한 배신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숙 씨인가요? 회장님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군요.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정숙의 웃음과 회장님의 눈빛이 교차하며 끝없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도 이상하게도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정숙이 여행을 떠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미연아, 곧 돌아가. 생각보다 여행이 길었네.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단 몇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은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감춰둔 비밀이 이제 곧 무너져 내릴 것처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곁에서 막 눈을 뜬 회장님은 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숙 씨입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돌아온답니다. 말은 담담하게 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눈을 감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시간이 끝나는군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의 시선이 자꾸만 부딪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 했지만 그 아무렇지 않음조차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자꾸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행여 그릇 하나라도 잘못 놓으면 마치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만 같았습니다. 미연 씨, 그가 부르는 목소리에 저는 흠칫 놀라 손에 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괜찮습니까? 그의 손길이 다가왔지만 저는 서둘러 몸을 빼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긴장돼서요. 말끝을 흐리며 웃었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조심스럽게 서로를 멀리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정숙의 집으로 함께 들렀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쓰던 화장대 위에는 여전히 향수가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단정히 정리된 옷들이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흔적들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마치 정숙이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를 바라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창문을 열었지만 차가운 바람조차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불안해할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정숙 씨가 곧 돌아오는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데요? 제 목소리는 높아졌고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만큼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또다시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정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정숙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면 집에 도착할 거야. 오랜만에 같이 저녁하자.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과 저는 거의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짧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시선은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침묵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을 앞두고 서로의 온기를 더 간절히 붙잡으려는 듯.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제 스카프를
회장님이 무심코 정숙의 옷장에 걸어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걸 왜 여기에 두셨어요? 제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말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실수조차 우리 관계의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와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친 제 얼굴은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정숙이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여전히 꺼지지 않는 이끌림. 그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제 마음속에는 커다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균열은 곧 우리 모두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정숙이 돌아온 날 집안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여행의 여운이 남은 듯 그녀의 얼굴은 환했지만 제 심장은 그 환한 미소 앞에서 오히려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미연아, 나 정말 잘 다녀왔어. 보고 싶더라. 정숙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정숙은 여행지에서 사온 와인을 꺼내와서는 잔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맛을 꼭 같이 느끼고 싶었어. 둘 다 내 가족이니까. 잔이 부딪히는 소리에 잠시 안도했지만 곧 이어진 질문은 제 심장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없는 동안 둘이 많이 친해졌다고 들었어. 그렇지, 여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고 회장님은 잔을 들어올리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울 뻔했는데 미연 씨 덕분에 버틸 수 있었지. 정숙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어딘가 묘한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칼날이 되어 우리를 찌르게 될 거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정숙이 옷장을 정리하다가 제 스카프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미연이 거 아니야? 순간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바람이 차길래 내가 그냥 옷장에 걸어둔 거요. 하지만 정숙의 눈빛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스카프를 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정숙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연아, 오늘은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가 온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을 말해줘. 너랑 내 남편 무슨 사이야?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억지로 부정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눈을 보니까 알겠어. 그리고 그 사람 눈도.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순간 그녀의 손이 제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불꽃이 튀는 듯한 아픔이 스쳤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넌 내 친구였어. 내 전부였어.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녀의 절규는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정수가 나도 의도한 게 아니었어. 그냥 순간의 약함이었어.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은 정숙과 격렬히 다퉜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고성과 울음소리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우린 결국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며칠 후 정숙은 저를 찾아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넌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야.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붉어 있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은 공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도 잃었고 남자도 잃었고 제 자신조차 잃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욕망에 휘둘려 모든 것을 무너뜨린 여자.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